오늘 이렇게 또 저자 특강에 나오셔가지고 제 책을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는 책쟁이가 돼버렸어. 저는 은행에 25년간 근무하다가 IMF 때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관광하다가 인천에 가면은 경매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글로 갔어요. 그 당시 인천의 빌라 가격이 약 1,000만 원 되었습니다. 근데 땅 평수는 8평이에요. 정말 제 예상과 같이 인천에서 212군데가 재개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가 5천만 원 올라가면서 제 인생은 기본이 깔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여기 보면은 72곳이지만 지금 49채가 아직 남아있어요. 저는 지금도 매년 한 채씩 팔면은 제 죽을 때까지는 다 못 팝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제가 세금을 모르면은 잘못하면은 나도 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세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세법은 이하고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오늘 적용된 규정이 내일 되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했던 것을 그냥 근거옥조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의사결정하실 때는 지금은 세법이 어떻게 되지? 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복잡한 파리대책,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만들게 된 동기도 그겁니다. 이 중과가 되면서 너무 복잡해서 쉽게 한번 적어보자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거든요. 파리대책 전까지는 여러분 세법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파리대책 이후는 세법 모르면 여러분들 덤튀기를 쓸 수 있고 또 최종 수익률에서 수익률을 깔아먹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건투로 말하는 원투펀치를 맞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 따까르게 베개듯이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4월 1일부터 중과 주택수가 2개면은 기본 세율의 10% 포인트를 가산하는 겁니다. 자, 6에서 42%인데 42% 같으면 거기서 10%, 46.2%가 아니고 아예 10%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에서 52%가 된다는 거죠, 세율이.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의 20% 포인트, 결과적으로 26에서 62%의 세율을 가산하고 거기다가 펀치 하나 더 있습니다. 장특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금상으로는 많은 중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10년 동안 보유한 양도 차익이 3억짜리 주택이 있다. 옛날에 일반 가세 같으면은 세금 60%밖에 안 나와요. 왜? 장특 30% 공제하고 세율이 38%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중과다 하면은 세율이 어떻습니까? 20%보다 가산은 58%인 거죠. 무려 1억 5,460만 원. 여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억 7천만 원이 되죠. 주택을 매매하는 건 뭡니까? 나라하고 공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뼈 빠지게 리스크를 감안하고 열심히 해서 팔아가지고 3억을 버렸는데 나라는 아무것도 없이 나의 돈을 1억 7천 가져간다. 팔 수 있겠어요? 현실은 팔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3주택자 66% 할 때는 거의 안 팔았습니다. 파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누구냐? 내일 부도날 사람들. 이런 사람만 팔았지 실제로는 못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양도 차익이 있는데 내 양도 소득세를 1억 7천 낸다. 아마 파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 공백이 크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겁난 부분이 이거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 주택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제일 겁나는 중에 하나예요. 자, 뭐 자금 취득 조달은 난 집 팔았습니다. 주식 팔았습니다. 은행 예금했습니다. 이걸 갖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입주 계획에서 네, 제가 입주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입주하겠습니다. 네, 전월세 놓겠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놓겠습니다 하고 딱 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의 자료들이 다 국세청에 다 통보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거래 절벽의 요인이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괜히 잠자고 있는 국세청 호랑이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안 샀으면은 조사 안 했을 건데 사는 순간 일이 된 거죠. 그럼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바로 경공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매나 공매 여기 다다 아카데미 있으면은 저기 북극성 경매를 배울 건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그 소유권 이전되면은 금액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 없기 때문에 경공매를 이용하시면은 자금조달 계획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양도 차익이 3억이면은 양도세가 1억 7천 나오는데 그거 몇 년간 못 팔아요. 알면서도. 자, 보십시오. 3주택 이상 되면은 기본세율의 20%포인트 가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공 등록하면은 앞으로 8년만 하더라도 장택을 70% 빠지겠대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좋은 긴가 하면은 자, 제가 지금 등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20년 전에 갖고 있는 이 주택이 양도 차익이 무려 1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8년 해가지고 만약 양도 차익이 3억이다. 원래 상식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등록해서 3억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70%.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는 과거에 20년 전에 있는 양도 차익 10억도 다 장택을 해주게 돼 있어요. 제가 신문에 기고를 한번 했습니다. 제목은 여기는 신문사는 좀 제목을 좀 완화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중과를 맞을 것이냐, 세제 혜택을 담뿍 받을 것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 엑셀 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과 맞으면은 20% 중과이기 때문에 무려 세금이 1억 6,800, 조세 부담률이 56.2%예요. 그런데 이것을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장택 다 봐주죠. 70%. 그리고 또 세율도 일반 세율이죠. 이러면 세금이 1,700만 원. 조세 부담률이 6%밖에 안 돼요. 확인하기 차지 않습니까? 약 50% 정도.